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1분 컷 21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일단 구치소장이 변호인 접견실 CCTV를 설치했는데 CCTV를 설치한 게 합헌이긴 합니다만은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은 한다. 왜 이렇게 두껍지? 조금 줄이겠습니다. 제한은 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맞는 지문입니다. 항상 이런 지문들은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에 제한하냐 아니면 뭐 침해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제한은 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맞고요. 2번. 이 피고인 등에 대해서 차폐시설을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증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피고인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눈 마주치면은 무섭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림막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렇게 쓱 와가지고 신문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헌이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 중요한 지문이 됩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형사 피의자는 국선 변호인 제도를 입법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왜냐면 형사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이거든요. 근데 피의자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꼭 피의자를 위해서 국선 변호인 제도를 입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있지만 그냥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된다 이거예요. 4번. 인천국제공항 판례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송환 대기실 내에 수용된 외국인에게 변호인의 접견 신청을 거부했죠.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판례인데 침해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21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 이게 이제 변호사 접견실이에요. 일반 접견실이 아니죠. 일반 접견실은 이제 중간에 그게 가림막이 있잖아요. 이거를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한정했다. 이게 뭐냐면 정식 선임된 변호사죠. 왜냐면 여러분들 아무나 이 변호사 접견실에 들어올 수 없고 아직 정식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도 웬만하면은 좀 들어오기 껄끄럽죠. 뭐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법원에 정식 선임장을 낸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이거는 이제 비교 판례죠. 이거는 변호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변호사랑 접견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이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합니다. 이것은 정식 선임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일반 접견실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죠. 그래서 1번과 2번 좀 비교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수사 서류에 대한 법원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 그 거부행위 자체로서 위헌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법원이 수사 서류, 열람 등사 둘 다 허용을 했는데 치사하게 해당 서류에 대한 열람만을 허용하고 등사를 거부했다? 법원이 보여주라 했으면 보여주는 거예요. 뭐 거부하는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 되는 거 맞고. 4번. 금지 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그 서신을 개봉해서 교부한 행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거든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데 이 지문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216번. 우리 헌법은 이제 그냥 변호인이죠.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누구든지죠. 그래서 피의자, 그 다음에 피고인 모두에게 불구속이라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인정이 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번 지문은 여러분들 법원이 검사의 열람 등사 거부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열람 등사를 허용했죠. 법원이. 당연히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되고요. 별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확정된 사건이더라도 다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가사소송은 형사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헌법 제12조 사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을 말하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맞고요. 그 다음에 좀 줄일게요. 여러분들. 4번.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진실 의무가 인정이 되지만 뻥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조언을 할 뿐이죠. 그래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하여금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 뻥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뢰인님 진술 거부권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술 거부권 써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진실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정도 조언은 가능하다. 이런 지문이죠. 답은 2번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1번은 너무 쉽죠.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 후방 착석 요구 행위죠. 변호인의 변호권 침해한다. 그래서 너무 쉽다. 2번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라도 우리가 이제 변호인을 옆에 두고 상담을 구할 수 있다. 다음에 형사 절차가 종료돼서 수용자는 형사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12조 사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말할 텐데 이것은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되죠. 근데 이 사람은 형사사건이 끝났잖아요. 하지만 재판 청구권이나 통신의 자유로 재심 절차 등에서 일반적인 교통통신이 인정될 수 있는데 통신의 자유나 아니면 재판 청구권으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겠죠. 4번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더라도 우리가 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211번 자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했다는 게 절대 읽어봤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서류가 왔는지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 제한은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서류 목록이 뭐 있는지 확인당하면 불편하니까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제한은 한다. 근데 침해는 아니다. 네, 이 지문에서는 제한조차 안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죠. 2번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교통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변호인을 통해서 수사 서류를 포함한 소송 관계서를 열람 등사하고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이 된다. 맞고 3번은 쭉 읽을 수 있죠. 여러분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만났을 때는 우리가 무조건 그 녹음 같은 걸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그 다음에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지만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자유로운 접견이죠. 그래서 대화 내용에 따라서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할 수 있다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아직 안 만난 상태에서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현충일, 공휴일, 새벽 3시에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는데 거부돼도 제한될 수 있지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사건이죠. 그래서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여러분들 우리가 공판정에서 녹취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하면 진술인이 무섭죠? 그리고 여러분들 속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녹취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녹취를 금지해야 될 필요성이 녹취를 허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녹취를 금지 또는 제한함이 타당하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것 같아요.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한번 풀어보죠. 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대해서는 체포 또는 구속력을 불부하고 그러니까 체포됐든 구속됐든 안 됐든 불구속이든 불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피의자 등을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에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이 유명무실하게 된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표리의 관계에 있대요. 그래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가 되려면 피의자 등에 대해서 변호인도 도와줄 부분의 핵심적인 권리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부여가 되죠. 그리고 변호인이 선임되기 이전에도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눈치챘겠지만 어떤 사람이 되냐면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도와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부여가 되게 됐죠. 왜냐하면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아주 수사의 초기 단계이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단계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은 틀린 지문인데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가지는 접견교통권도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독자적인 기본권이거든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우리 출제위원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출제위원님들이나 판례에서 이렇게 따옴표까지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끝났네요. 그럼 이제 220번의 신체의 자유가 쭉 한 10몇 문제 나오는데 또 2번에 나눠서 여러분들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